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 오늘이 어느덧 사실은 이제 주차로는 마지막 주차, 14주차예요. 그런데 우리 생명존중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두 번의 공휴일로 인한 결강이 있어서 오늘이 우리 생명존중의 경우에는 13주차 강의, 13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그런 주제는 우리가 최근에도 어떤 변이수와 하사의 어떤 죽음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우리 사회는 이분법적으로 남성이다, 여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그동안 해왔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으로는 생물학적 성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적 성을 나타내는 것을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은 sex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생물학적 성과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성 그리고 감정적 성 이러한 부분을 갖다 젠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렇게 몸은 비록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성성을 갖다 추구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몸은 여성을 갖다가 띠고 있지만은 남성성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러한 이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젠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와 같은 성소수자와 젠더 레볼루션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우리 인류는, 인간은 또 인간뿐만이 아니라 생물들은 다 남성, 여성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사실은 자기가 이제 나는 간성이다. 여성성과 남성성을 갖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탑 모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영상 먼저 보시고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제3의 성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뉴스가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온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영상 같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네덜란드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이름입니다. 1961년에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뒤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는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한 지방법원에 올해 57살인 레온이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서에 남성이라고 적었지만 2001년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성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제3의 성이라며 출생신고서를 다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1993년부터 출생신고서에 아이의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고 표기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적 법적 발전으로 인해 제3의 성을 인정할 때가 됐다며 수정을 허락했습니다. 법원은 네덜란드 철도회사가 신사숙녀 여러분이란 표현을 승객 여러분으로 바꾸고 성중립 화장실이 증가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레오는 나는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파멜라 앤더슨이 아니라 딱 중간이라며 심리 상담가로 일하며 성전 환자 수천 명을 만났는데 이번 판결은 나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이렇게 네덜란드에서는 제3의 성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네덜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 어떤 선진 외국의 경우 이제 그런 분위기로 바꿔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성소수자. 성소수자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네. 성소수자. 네. 성소수자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소수자. 네.
영어로는 sexual minority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요거는 사회적 다수인 이성애자, 즉 남성, 여성으로 구분이 돼서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그러한 이성애자 또는 시스젠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거죠. 이런 것들과는 비교가 되는 이를테면 성적 지향이라든가 또는 성 정체성 또는 신체적인 특성을 갖다 지닌 그런 사람들을 갖다 보통 우리가 성소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즉 이분법적으로 생물학적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성, 여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동성애자 뿐만이 아니라 양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또 간성 또 젠더 퀴어 제3의 성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서 우리가 성소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소수자는 어떠한 부분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 성소수자 자체가 이제 매우 포괄적인 그런 이제 용어이고요. 워낙 다양한 그런 이제 성소수자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하거나 또는 하위 집단을 일컫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실은 이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LGB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L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즈비언, 여성 동성애자를 갖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게이, 남성 동성애자를 얘기를 하고 또는 양성애자, 바이섹슈얼, 그리고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을 앞 머리 글자만 따서 LGBT,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그래서 LGBT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다가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이라든가 성적 지향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question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성성과 여성성을 갖다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생물학적인 부분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intersexual, 즉 남녀 한 몸, 간성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또는 무성애자라고 얘기하는 asexual,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갖다 더해서 LGBT에다가 QIA 이렇게 다 통합해서 이런 것들을 성소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이 이외에도 인도나 또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히즈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남성성을 띠는데도 여성을 갖다 표방하거나 이런 히즈라를 포함해서 H까지 여기다 포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유형들이 이제 성소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나왔었던 그런 이제 내용 중에 동성애자,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동성애예요. 영어로는 homosexualit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에 있어서 감정적이거나 또는 성적 끌림을 갖다 가지는 그런 존재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게이의 경우에는 남성 동성애자, 그리고 그 다음에 레즈비언의 경우에는 여성 동성애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의미하고 있죠. 그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 먼저 레즈비언. 레즈비언을 갖다 살펴본다면은 여성 동성애자로서 여성에게 성적 매력이나 연애 감정을 갖다 느끼는 여성을 주로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요. 성적 취향과 관계없이 성적 정체성 또는 성적 행위를 나타낼 때도 이러한 표현을 갖다 쓰기도 하고 짧게 줄여서 레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요 명화지만은 여기에서도 여성들 간의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제 장면을 갖다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바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여성들 간의, 즉 같은 성들 간의 어떤 성적 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는 경우를 레즈비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반해서 게이는 뭐 여러분들이 잘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단어고 일반적으로는 남성 동성애자를 갖다 이제 의미를 하죠. 원래 이 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의미가 쾌활한 또는 즐거운 이런 의미를 갖다가 이제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요. 1960년대 후반에 미국 동성애자들이 이제 사회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의 쾌활한 즐거운이라는 의미로 남성들 간의 동성애자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면서 이제 쓰여져 왔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방송에서 이제 커밍아웃을 함으로써 동성애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 홍석천 씨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동성애자, 남성의 동성애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동성애자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갖다 이제 뭐 최근에도 사례가 있었지만 그런 존재들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본 적이 있죠. 성전환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 트랜스젠더는 사회적 성과 생물학적 성이 일치하지 않아요. 즉 젠더와 섹스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죠. 이들 중에서는 자신의 육체적 성별의 반대 성별 집단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하는, 즉 남성이면서도 여성이기를 갖다 갈망하는, 또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기를 갈망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갖다 의미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전환자, 트랜스섹슈얼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트랜스젠더 자체가 성전환 어떤 수술이라든가 시술을 전부 받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라도 그렇게 상대적인 성을 갖다 추구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의미를 하고요. 지금 여기 사진에도 지금 나와 있는 아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널리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뭐 더 가깝게는 하리수라고 하는 그쵸? 연예인이 대표적인 성전환자로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사실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의미도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양성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성과 여성을 향한 정서적이고 성적 끌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는 인간의 끌림의 맥락에서 남자와 여자를 향한 정서적 또는 감성적, 또는 성적 감정을 갖다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남성, 여성 관계없이 성적 끌림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을 갖다가 양성애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불어서 이 바이섹슈얼리티하고 더불어서 조금 유사한 듯하지만 조금 다른 건데요. 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간성은 인터섹스예요. 섹스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인 성 구별을 갖다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섹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 거기에 중간이라고 하는 의미의 인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여성, 남성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의 섹스라고 했는데 인터예요. 그 중간이라고. 그럼 뭐예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또는 여성임과 동시에 남성이란 그런 의미를 갖다 가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성은 생물학적으로 암수 딴 몸, 즉 여성 또는 암컷, 또 남성 수컷이 딴 몸이라든가 별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암수 딴 그루인 생물의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암수의 두 가지 형식이 동시에 혼합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염색체가 1, 2차 성징이 이제 일어나면서 남녀 중간에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염색체나 유전자의 이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사람의 경우에는 남녀의 성기를 갖다가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그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여성의 성기만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남성의 성기가 이제 몸 내부에 존재하거나, 또는 남성적인 그런 어떤 성기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어떤 이제 생물학적인 기능을 하는 난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몸 내부에 존재하거나 이런 경우를 갖다 남녀 중간 몸, 인터섹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바로 이러한 이제 인터섹스, 요거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적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 한 명인데요. 그 모델이 나는 간성이다, 인터섹스다 라고 이렇게 이제 커밍아웃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여성 아니면 남성이란 전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할 때도 주저함이 없죠.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남녀 생식기가 모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세계적 패션 모델 한느 가비 오딜르. 오딜르는 자신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인터섹스라고 고백했습니다. So I'm intersex. I don't think being intersex is that bad. It's just more what happens when they try to box us into a certain female male position. 지수 씨는 25년 동안 남성으로 살아왔습니다. 남성 성기가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도 1로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남녀 생식기가 모두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그 남자 성기 때문에 이제 남자로 해가지고 살아왔었고요. 2차 성징 있을 때도 목소리가 바뀌지도 않았고 이제 생리는 그때는 없었는데 이제 맹 같은 거. 지수 씨는 그때서야 자신이 진성 반음양이란 인터섹스 증상이 있다는 걸 알았고 결국 여성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되게 기뻤었어요. 이제 남과 다른 몸 그리고 남과 달랐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니까 이제 성보완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도 바꿨고 성별도 다 바꿨고. 원래 여성의 난자엔 X 염색체, 남성의 정자엔 X 염색체만 있거나 Y 염색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X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와 만나면 여성 생식기가,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만나면 남성 생식기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Y 염색체엔 남성 생식기를 발달하게 하는 SRY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간혹 XX 염색체처로 발현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아이는 염색체상 XX로 여성이지만 SRY 유전자의 영향으로 남성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성기 같은 신체적 특징이나 염색체, 유전자, 호르몬 등 성구별 요소의 발현 정도가 전형적인 여성, 남성과는 다른 사람을 인터섹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성분화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염색체도 정상이고 유전자도 정상이지만 다른 2차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별이 충분히 발현되지 않은 경우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터섹스는 전 세계 인구의 1.7%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성별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보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미 제3의 성을 인정했고 독일도 앞으로 공식 문서에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섹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건 1,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터섹스의 정확한 수는 물론 존재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저처럼 완전히 둘 다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게 간성이라는 그런 영역이 존재하고 같은 인간이고 수많은 스펙트럼 중에 하나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숨겨야 되는 것, 그리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기, 성기 교정 수술 같이 자신이 결정하지 않은 수술을 강제로 받지 않기, 인터섹스 인권 운동의 주안점이거든요. 이들이 고정된 성별 이분법에 차별받지 않도록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이제 점점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었던 그런 존재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었지만 네덜란드라든가 서구 그 선진국들 중에 일부는 이미 벌써 제3의 성을 갖다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독일의 경우도 최근에 이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 같이 또 보시게요. 네, 독일 정부는 공식 기록에 성별을 적을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등록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독일 헌법재판소가 성별을 기록할 때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을 적을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성별 작성을 아예 없애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한 독일인은 자신의 유전자 분석 결과 X 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출생기록부의 성별을 여성에서 제3의 성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전에 영상에도 있었듯이 이제 이렇게 제3의 성이라든가 그러한 존재를 갖다가 인식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질 않았어요. 굉장히 또 우리나라 그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떤 이제 종교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보수적인 그러한 이제 문화를 갖다 이제 취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들도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또 하나 있었던 것 중에 우리가 어떤 이제 성소수자를 갖다 이제 표현하는 것 중에 이제 퀘스처너 이런 표현도 썼었지만은 사실은 또 다른 의미로 성소수자를 퀴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바로 성소수자의 의미인 퀴어 무슨 의미일까요? 요 퀴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상한 또는 색다른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이제 영어 단어예요. 그렇지만 현재는 성소수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레즈비언이라든가 게이 또는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이 이러한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그러한 이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이제 성소수자를 갖다 의미하는 단어로 요 퀴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요 사진은 이제 뭐냐면은 바로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 이런 것들. 에 대한 이제 사진이고요. 요 행사는 해마다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각 광장에서 해마다 이제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퀴어 축제가 이제 열리고 또 서울뿐만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이제는 열리도록 그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작년 올해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모든 행사들이 지금 이제 단체 행사들이 집합금지로 인해 가지고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때의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대표적인 행사인 퀴어 문화 축제가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20주년을 맞은 축제를 기념하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외쳤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구호와 함께 커다란 무지개 깃발이 광장을 물들입니다. 알록달록한 무지개처럼 다양성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어울려 살아가자는 마음. 20회 동안 축제를 지켜온 원동력입니다. 가족과 함께 온 중장년층 참가자부터 축제와 같은 해에 태어난 20살 시민들,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며 힘을 보탰습니다. 저랑 같이 20살을 만들다는 게 뜻있게 되어서 이번에 일도 빼고 온 거거든요. 앞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약간 다른 나라처럼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약간 이 편견이나 차별이 사라지고 광장 안에 모인 참가자만 주최 측 추산 연인원 8만 명. 20년 전 50여 명이 모였던 거리 행진은 이제 수만 명이 함께 도심을 걷는 대규모 행사가 됐습니다. 서울 퀴어 문화 축제가 개최되어 가면서 한국 사회에서 많은 변화가 한국 사회 자체가 많은 변화의 양상을 보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비박받지 않고 폭력을 경험하지 않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이고요. 차별하지 말라는 외침이 여전히 무리한 요구처럼 여겨지는 현실이지만 참가자들은 내년에도 다시 모이자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지난 2000년 시작한 축제가 올해로 20년을 맞기까지 성소수자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겠습니다. KBS 뉴스 강동원 시민분들이 먼저 운동을 하고 네. 이렇게 해마다 이제 그 성소수자들의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이 축제가 열리는 와중에도 한쪽에서는 일부 종교단체에서 뭐 반대를 하는 이제 그런 또 집회를 갖다 또 열기도 해요. 조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성소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LGBT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또 더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죠. 바로 퀘스처너. 자기의 성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성 정체성이나 사회적 성, 성적 지향을 갖다가 확립하지 못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사람, 스스로
난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퀘스처너라고 하는데요. 성 정체성이나 사회적성, 성적 지향을 여전히 이제 확립하지 못한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또 확립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이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상태를 갖다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요거 자체도 한 종류의 어떤 젠더를 갖다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거랑 좀 비슷한 듯 하면서 또 약간 또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무성애자예요. 무성애자. asexuality.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성애자의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성적 끌림을 느끼지 않거나 또는 성생활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또는 아예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의미하고요. 무성애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를 갖다 이제 무성애자라고 이제 합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성결여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와 같은 어떤 성애의 그런 한 형태로 이제 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무성애자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바로 이제 젠더 퀴어. 퀴어가 성소수자였었잖아요. 젠더가 사회적 성 또는 어떤 이제 감정적인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젠더 퀴어라는 것은 젠더를 이제 보통은 남성과 여성 둘로만 이제 분류하는 기존의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의 문법적인 그런 이제 성별의 구분 이런 것들을 벗어난 그런 또 다른 유형의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성 정체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모두를 갖다가 이제 아우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바로 젠더 퀴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소수자 그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앞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은 또 이러한 존재도 있어요. 안드로진. 뭐 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아요, 사실. 굉장히 이런 용어들이. 양성성이라고도 하고요.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남성스러움 또는 여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인격체 내에 남성성 그리고 여성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유형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한쪽의 성도 무시받기도 싫어하고 또 그렇다고 어떤 누나라든가 언니라든가 형이라든가 오빠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성별을 갖다 구분해서 부르는 이러한 호칭도 꺼려하는 그런 존재를 갖다 안드로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성소수자에서 뭐 LGBTQIA 여기에도 적지 않았었던 맨 마지막에 적었었던 이제 히즈라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제3의 성이에요. 제3의 성인 존재가 있는데요. 제3의 성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과는 다른 세 번째 젠더를 갖다 뜻하고요. 남서 태평양의 뉴질랜드 또는 남아시아의 히즈라 또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구에베도체 사모아의 파파피네 이러한 존재를 갖다 제3의 성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아기가 성장하고 나서 다양한 성적 지향을 따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둬서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출생증명서상의 아기의 성별란을 아예 비워두는 그렇게 이제 법안이 가결이 돼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뉴질랜드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인구 조사를 했더니 성별란에 남성,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계 최초로 공식적인 제3의 성 인정 국가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존재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제3의 성 중에는 히즈라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히즈라는 인도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언어 중에 칸나다어에 이제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요. 칸나다어의 차카 또는 펀자버에서는 쿠스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텔루고 워낙 뭐 인도는 종족도 많고 그래서 언어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코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존재라고 하는데요. 또 남아시아에서 생리적인 남성이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갖고 그리고 여성의 복장 또 여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도라든가 또는 인도 남아시아 대륙에서 오랫동안 존재했었던 그런 형태예요. 히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형의 이제 제3의 성이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 또 제3의 성의 존재로요. 파파피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파피네라고 하는 것은 여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처럼 높고 가는 목소리 그리고 그런 형태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성스러운 몸가짐을 보이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데요. 남태평양의 사모아 제도뿐만이 아니라 통가라든가 피지, 뉴질랜드, 하와이 이러한 이제 폴리네시아권의 그 전반에 걸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서 여성처럼 행동하는 파파피네라고 하는 존재가 이 폴리네시아에서는 전통 문화 속에 존재를 하면서 지금도 그 하나의 문화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와 유사한 존재로 이제 카토이라고 하는 것은 태국에서 성전환자 여성이라든가 또는 여성적인 게이를 갖다 가리키는 말을 갖다 이제 카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태국인 중에 상당수가 카토이를 제3의 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제 그게 또 나라마다 가지는 이제 그런 독특한 문화일 수도 있죠. 그래서 카토이라는 말은 서구의 트랜스 여성 개념과는 딱 1대1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성전환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거고요. 조금 전에 나왔었던 우리가 이제 제3의 성, 파파피네라든가 히즈라, 그 존재에 대한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In fact, there are other cultures that do not follow our Western notion of the binary. To learn more about that, I met up with Dr. Paul Vassie, an anthropologist who's been doing research in Samoa for the last 10 years. How did you get interested in studying how gender is seen really around the world? The cultures I study are unique from a Western perspective because they recognize more than two genders. So there are people in these societies that are neither men nor are they women. They're something else. In Samoa, for example, there are feminine same-sex attracted males that are not men and they're not women. They're called fa'afafine, which means in the manner of a woman. Are they men, well, not men, but anatomically men and externally sort of something else? I'm really struggling here, aren't I? Yeah. That's normal. I mean, these are kind of complicated concepts when you start mixing and matching all these different identity variants, categories right? and gender variants. Exactly. They certainly look highly feminine. From our cultural perspective, we would identify them as transgender, but that's not really a word that exists in those cultures. In these cultures, the individuals aren't recognized as men or women. They're a third alternative altogether. How are these individuals treated? Are they tolerated? Are they celebrated? What's striking for any Westerner is how fully integrated these people are in the society. So you go out and you are going to see these people in the market. You go to a restaurant, your server could be a fa'afafine. In Samoa, the prime minister is the patron of the Fa'afafine Association, which gives you some idea of how accepted they are. I was raised by my grandmother as a fa'afafine. Most of the family over here in Samoa, they have at least one or two fa'afafine in the family. My family, it's about 7 or more. We still see some younger ones coming up, and nobody can stop it. My research shows time and time again how important the Fa'afafine are for the family. That important role they play in terms of sustaining and taking care of the family couldn't be carried out if they were tossed aside. But Samoa isn't the only place to recognize a third gender. In India, the Hijra have been a part of society for thousands of years and are legally recognized
as a third sex by the government. And in Mexico, you'll find the Muxe from the southern state of Oaxaca. The Muxe aren't just acknowledged, but highly revered and even celebrated with a yearly festival. And there's evidence that this isn't just a modern construct, but an ancient truth. In the Talmud, sacred Jewish text dating back thousands of years, there are not just two genders. So there are 6 genders in classical Jewish texts. We don't know exactly what these genders are, but they were doing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with gender. To me, it shows that we were there. You know, there were people that were beyond male and female. And it also shows that they had a system that was clearly not binary.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you're witnessing through the Western world when it comes to gender? I mean, I've been so blessed, so lucky to get to spend so much of my life in these other cultures where transgender individuals are so socially unproblematic. And that is the pathway down which we should go. When you integrate people into the society, the family ends up benefiting and the society as a whole ends up benefiting.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나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